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 루카쿠와 벨기에 대표팀 2022 카타르 월드컵 어떻게 나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루카쿠 선수, 벨기에 대표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예, 15세 이하, 18세 이하, 21세 이하 이런 식으로 뛰었었고요. 벨기에 대표팀만 놓고 보면은 이제 A매치 10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68골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 센츄리 클럽에 이제 가입을 했고, 득점 비율도 높고, 무엇보다, 대표팀 데뷔가 18세 이하 대표팀 데뷔보다 빨라요. 네, 2010년에 했죠. 예.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데뷔전을 선사했는데요. 만 16세 9개월 18일의 나이에. 일단, 루카쿠는 A매치 102경기는요, 벨기에 역대 최다 출전 6위에 해당을 하고요. 예, 메르텐스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가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루카쿠가 메르텐스는 넘어설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선수들의 기록도 지금 루카쿠 선수가 아직도 93년생이니까 한창 더 몇 년 더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얀 베르통원의 기록이 139경기긴 한데 베르통원도 이번 대회가 마지막이잖아요.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쨌건 경쟁자는 아자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자르가 최근에 햄자르가 흥자르가 됐기 때문에, 아자르도 잘하면 넘어설 수 있다. 물론 이제 아자르가 나이가 조금 더 있고, 또 아자르의 그 몸 컨디션이 부상 때문에 조금 이제 롱런이 힘들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벨기에 축구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루카쿠가 기록적으로 손색이 없고.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자라면은 쿠르투아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네요. 골키퍼니까, 투스 포지션이니까. 쿠르투아가 지금 이제 30세의 나이로 94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골키퍼는 사실 한 10년도 더 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쿠르투아와 루카쿠의 대결이다. 최다 출전 기록을 경쟁할 수 있는데 최다 골 기록은 지금 범접할 수 없는 루카쿠의 이제 독주입니다. 독보적이죠. 2위인 아자르보다도 2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2배가 넘죠, 2배. 2배를 이미 넘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루카쿠가 말씀드린 대로 어리기 때문에 아직도 100호 골도 도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이제 유로 예선전이라든지 또 월드컵 예선전에 그렇죠. 약팀들 상대로 몰아치기도 가능하니까 100골 도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벨기에 축구 대표팀의 역사의 한 자리를 이미 루카쿠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루카쿠 같은 경우는 일단 A매치 데뷔전을 2010년 3월 크로아티아하고의 평가전에서 그것도 선발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만 16세 9개월 18일로 역대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게 니소트 같은 경우는 19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거의 축구 선수가 별로 없던 시절이잖아요. 기억도 솔직히 말하면 나지 않는 전설이라고 그냥 전설 신화 속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덴보레에 이어서 2위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반덴보레가 사실 워낙에 경력을 잘 쌓아왔기 때문에 반덴보레 기록이 살짝 앞서긴 해도 통산 역사로 보자면 루카쿠가 독보적이다. 그리고 이제 루카쿠의 데뷔전 말씀하신 대로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였어요. 그때 선발 출전해가지고 나왔었으나 이 경기에서는 0대1로 패하긴 했었죠. 그래도 등번호 9번을 달고 데뷔를 치렀고 또 이제 데뷔골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데뷔골도 러시아하고의 평가전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만 17세 6개월 4일. 참고로 이거는 이제 벨기에의 전설적인 공격수인 반 힘스트에 이어서 사실상 2위. 왜냐면 니소트가 골도 빨리 넣네. 잘했나 보네, 니소트가. 근데 몰라요. 누군지. 어쨌거나 니소트가 이제 벨기에의 단군 왕검 같은 존재다. 근데 저기 보면 밑에도 다 28년, 30년. 이때 벨기에가 축구를 잘했나 봐요. 어찌됐거나. 글쎄요. 일단은 루카쿠가 굉장히 현재 기록을 또 골 기록을 보자면 근대 현대 축구에서는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득점을 했던 경기는 이겼어요. 거기다가 멀티골 넣었죠. A매치 데뷔골을 멀티골로 기록을 하면서 혼자서 팀의 2골을 다 책임졌었습니다. 그게 2010년인데 같이 뛰었던 선수들도 쟁쟁합니다. 아자르, 펠라이니, 무사 덴벨레, 데푸어 선수도 있고 판바이텐도 있고 홍파니. 그러니까 주전 전력이 나올 때 선발 출전해서 2골을 넣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월드컵을 참가를 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에는 주전으로 나왔었어요. 주전으로 나왔는데 첫 2경기 망쳤죠. 그리고 2경기에 연달아서 교체 투입된 선수가 바로 오리기였습니다. 이 오리기 선수가 바로 후보 선수들이 나왔던 한국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때려서 흘러나온 거를 이제 베르통원이 밀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오리기가 러시아전에도 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주전이 바뀌었었죠. 그렇죠. 오리기가 예.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예, 그때 오리기는 상당히 예. 잘하긴 했었으니까요. 예, 어쨌건 간에 하지만은 16강전에서 연장전 시작할 때 교체 투입돼가지고 예. 그때 0대 0으로 연장전까지 갔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연장 전반전 3분, 그러니까 93분에 골을 넣었고 루카쿠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때 그 미국도 신성우 불리던 하지만 망한 줄리안 그린이 추격하는 골을 넣었지만은 2대1로 승리하면서 8강까지 올라가게 됐었죠. 어찌됐거나 이제 루카쿠의 골이 이제 8강으로 이끌었던 점에 있어서 본인의 이름값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8강에서는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실망스럽다라고 봐야죠. 2014년 월드컵은 미국전에 어쨌건 결정적인 골을 넣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케빈 더브라이너가 연장전 1골 1동을 했기 때문에 더브라이너가 잘했지. 그렇죠. 루카쿠가 잘했다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월드컵 첫 번째 참가는 아쉬웠는데 유로도 부진을 했어요. 좀. 예, 특히나 그러니까 뭐 아일랜드하고의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긴 했는데 이게 전부였어요. 나머지 경기들에서 특히 이제 토너먼트에서 무득점에 그치면서 뭐 물론 벨기에는 그래도 황금 세대가 이제 무르익었던 시기였잖아요. 유로 2016이. 그래서 8강까지 올라가긴 했지만은 루카쿠는 제 몫을 못했다라는 평가를 들었었죠. 그때.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때 본선 참가국이 확대가 된 가운데 웨일스는 올라온 것만으로도 좀 기적적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 웨일스와의 8강에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베일의 어마어마한 활약이 있었죠. 베일이 잘했긴 했어도 벨기에가 웨일스한테 이렇게 질 정도의 전력인가 아쉽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 두 번의 대회를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벨기에가 잘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쿠도 4골을 넣으면서 브론즈 부트, 그러니까 득점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 부트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자르가 정말 이때 하드캐리했죠. 말 그대로 하드캐리 해가지고 실버볼, 그 대회 MVP 2위에 해당하는 골든볼이 모드리치였고요. 그렇죠. 정작 프랑스는 우승했는데 그리즈만이 브론즈볼 MVP 3위를 받았죠. 그리고 골든글러브는 쿠르투아가 받을 정도로 그러긴 했는데 루카쿠는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평가가 좋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4골이 다 첫 2경기 그것도 파나마하고 튀니지 상대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파나마는 사실 대회 최약체였었고 벨기에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 속에 물론 루카쿠가 2골을 넣었지만 어쨌든 루카쿠가 뭐 돋보였다라고 하긴 어려웠고 튀니지도 그렇게 좋은 전력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토너먼트에서 또 침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맨유 시절에 큰 경기에 약하다, 강팀한테 약하다는 지적을 계속 들었었는데 이게 대표팀에서도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과의 경기도 거의 질 뻔했는데 막판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펠라이니를 비롯한 그 조체 선수들의 활약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루카쿠가 사실은 벨기에 대표팀 자체는 이제 4강에 오르면서 좋은 결과를 냈지만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최고의 성적이었죠. 그 4강은 예전에 그 1986년 때 4강에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엔조시포 때. 근데 그때는 4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3위를 했기 때문에 벨기에 역대 최고 성적이었어요. 그렇죠. 잉글랜드와 이제 3위 결정전에서 승리를 했고 아쉽게도 이제 루카쿠는 이제 토너먼트 이후에는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유로 2020에서는 그래도 루카쿠가 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랬죠. 특히 이때는 뭐 아자르 맛 같다 평가 들었었고 그래서 교체 투입됐었죠. 아자르가 에이스인. 그리고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때 부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 써야 되네, 마네, 막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처음엔 아예 나오지도 못했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도 멱살 잡고 16강까지 끌고 올라가기도 했었고, 토너먼트에서 물론 이탈리아전 8강전에 골 넣고, 포르투갈전에 골이 없었지만은, 활약상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그렇죠. 이때는 골을 넣지 못한 경기들에서도 활약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때는 그 루카쿠가 이제 인텔에서의 그 좋은 기운을 이제 받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슈팅도 잘 때렸고, 공격 연결 과정의 그 캐리 능력 그런 부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루카쿠만 보인다 벨기에 경기 보면 뭐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카쿠가 뭐 케인이라던가 아니면 득점 1위를 차지한 뭐 파트릭 슈크라던가 이런 선수들 다 제치고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예, 유로 2020 공식 베스트 11에서 공격수 자리 스털링 키에서와 함께 차지했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마침내 루카쿠가 이제 벨기에를 이끄는 선수로서의 예. 능력을 보여줬다. 벨기에에선 유일했었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전에서도 이제 꾸준한 이제 대표팀에서 영향력이 예. 이어집니다. 루카쿠는 원래 뭐 예선에서는 괴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부상으로 8경기 중에 4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어요. 예. 하지만 4경기 출전하고도 5골 1도움으로 팀 내 최다골을 기록을 했죠. 네, 결국엔 루카쿠가 현재 벨기에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첼시에 가서도 사실은 좀 이제 텐션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어찌 됐거나 대표팀에서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루카쿠 선수가 월드컵 본선에서 뭐 주전 자리를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냥 독보적이죠. 예. 왜냐면 루카쿠 빠지면 나올 선수가 벤테케랑 오리기랑 바추아이 이런 예. 근데 신기하게 벤테케랑 그 바추아이도 예선에선 괴물이에요. 예. 예선에서 많은 골 넣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예상한 베스트 11인데요. 예. 루카쿠는 부동이고요. 아자르가 어떻게 되느냐? 네. 벨기에는 어지간하면 아자르를 쓰고 싶긴 그렇죠. 할 거예요. 팀의 좀 리더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예, 그렇죠. 본인이 또 말하기로는 내 몸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예. 내가 돌아오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뭐 아자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예. 예선에서 파나케니 너무 좋은 예.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그건 파나케니 주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데브라이너도 뭐 당연히 부상만 예. 아니면 부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윙백으로는 저는 카라스코하고 카스타뉴가 설 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벨기에는 메니에르를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니에르가 오른쪽에 서게 된다면 카스타뉴 조금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왼쪽에 서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건 뭔가 상대 팀 따라서 그렇죠. 예, 약팀하고 붙으면 카라스코를 적극적으로 쓰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아마 트로사르도 기회를 얻긴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강팀하고 이제 붙게 될 때는 메니아르하고 카스타뉴 전문 윙백들을 조금 세울 예.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보고요. 카라스코는 약간 후반전쯤에 이제 예. 속도를 위해서 투입할 예. 가능성이 크고 중원 구성은 좀 어떤가요? 뭐 틀레망하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피체리라고 봐야 되는데 피체리 요새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덴동코의 출전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덴동코가 어쨌건 간에 수비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무기들이 있고 울버햄튼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덴동코가 차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틸레망이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덴동코가 나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덴도카가 또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비첼이 높이는 괜찮지만 네. 움직임에 있어서는 더 좋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수비 라인은 좀 나이가 좀 있긴 해도 좀 노련한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알더베이렛하고 디나이어하고 베르통원 그리고 보야타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카스타뉴가 3백에 서거든요. 예. 실제 3백으로 나온 적들이 많아요. 카스타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약팀이면은 카스타뉴가 3백의 한 자리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골문을 지킨 선수가 쿠르투아인데 네. 뭐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쿠르투아의 선방이었다는 그렇죠. 또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월드컵 같은 무대에서는 이런 기회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해서 예. 벨기에가 분명히 이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떨어졌다. 황금 세대가 좀 예. 이제 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성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별리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죽음의 조예요. 예. 진짜 죽음의 조예요. F조인데요. 지금 예. 뭐 이름값으로 보자면 벨기에, 크로아티아를 꼽을 수 있겠지만 예. 캐나다, 모로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하고 크로아티아가 일단 내려오고 있는 예.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만 못해요. 확실히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이션스 예. 리그에서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런데다가 캐나다는 4번 시대에서 가장 까다로운 팀이라는 평가까지 들었던 팀이기도 하고요. 예. 예, 북중미 1위죠. 예. 미국하고 그 멕시코를 멕시코를 제치고, 예. 그리고 모로코도, 아프리카에선 상당히 짜임새가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예, 상당히 짜임새가 있는 데다가 이 팀이 지금 지에으하고, 하킴 지에으하고, 마즈라이가 이 둘이 감독하고의 불화 때문에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고 있긴 한데,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시 대표팀 복귀를 타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에이하고 마즈라이가 오게 되면 더 강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쪽 풀백, 왼쪽 풀백이 조금 약하거든요, 모로코가. 근데 마즈라이가 오면은 하키미가 왼쪽 풀백. 실제 지난 월드컵에서는 왼쪽 풀백에서 뛰었잖아요, 네. 하키미가. 예,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그리고 아미나리트도 지금 다시 복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헬리로비치가 워낙 다혈질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감독하고의 불화 때문에 대표팀을 은퇴를 한 거였는데. 하지만 이 또 할리로지치가
알제리를 이끌고 또 그렇죠, 브라질 예. 잘했었고 뭐 일본에서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과정 속에도 본인의 색깔을 잘 아니, 내줬었어요. 일본에서도 성적 자체가 나빴던 그렇죠.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 불화였죠. 그렇죠. 그 특유의 그 예, 아주 독하는 성격 예. 때문에. 굉장한 다혈질인데 어찌됐거나 뭐 좋은 감독이라는 점에 의심이 없고 예. 무엇보다 모로코 선수들을 이제 잘 다독여서 나간다면 이 아프리카 팀들 중에서는 굉장히 가장 까다로운 네. 팀일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렇기 때문에 F조는 정말 쉽지 않다 예상이. 예. 사실 보통 사람들은 벨기에, 크로아티아가 당연히 16강에 갈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변으로 둘 중 한 팀이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벨기에의 성적 그렇다면 조별리그 탈락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그래도 물론 그래도 예. 예, 벨기에랑 크로아티아가 16강 간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예, 물론 1, 2위를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변을 일으킨다면은 그래도 경험 없는 캐나다보다는 모로코가 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예. 예, 그럼 벨기에와 크로아티아 중에 이변의 희생양이 된다면 누가 더 가깝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래도 크로아티아가 조금 더 예. 가깝긴 하죠. 예, 아무래도. 그렇다면 일단 벨기에는 웬만해서는 16강에 갈 것 같다라는 것인데 네. 근데 문제가 이제 2조의 팀과 16강에서 만나야 되는데 누가 올라오든 쉽지 않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예. 예, 스페인 아니면 독일인데 그렇죠. 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아무래도 네. 조금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음. 예, 왜냐면은 조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체력 소진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조는 진짜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라고 보거든요. 최종전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전까지 갈 수밖에 없으면은 로테이션도 돌리기가 힘든 그렇죠. 거잖아요. 매 경기가 네. 혈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예, 좀 힘들지 않을까. 2조 같은 경우는 스페인하고 독일이 그냥 두 경기만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래서 벨기에가 뭐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스페인을 만나든 독일을 만나든 8강에 가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이다. 가려면은 아자르가 전성기 모습을 복귀해야 되고 비체도 전성기 모습을 복귀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루카쿠도 지금 사실 뭐 그렇죠. 대표팀에 잘해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폼이 떨어져 있는 네. 상태다 보니까 이것도 봐야 되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루카쿠가 지난 유로 2020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은 8강 뭐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루카쿠가 실제 유로 2020에서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예. 강력한 모습이 스페인 수비를 많이 만났을 때는 좀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이미 그때 아자르 안 좋았고요. 그래서 네. 교체로 투입됐었죠. 예. 비첼 그때 이미 안 좋았고요. 그때 틀레망 엄청 못했었고요. 예, 전체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쿠르투아와 데브라이너와 루카쿠 이걸로도 축구가 된다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예. 벨기에가.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스페인과 독일이 예전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떨어졌는데다가 그렇죠. 쿠르투아가 워낙 잘 막으니까 이렇게 경기는 밀려도 잘 막다가 그렇죠. 더브라이너 한 방, 루카쿠 한 방이면 네. 이기는 게 축구기 때문에 8강을 갈 가능성도 충분히 또 있다. 포르투갈전이 그랬잖아요. 예. 포르투갈전에 예, 물론 뭐 그때 또 다시 이제 예. 그 팔리냐가 부상을 일으켰죠 데브라이너한테. 발목이 나갔죠. 예, 뭐 그렇긴 했었지만은 예, 루카쿠의 힘으로 예, 그럴 수 그렇게 있죠.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충분히 벨기에가 8강까지는 가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브라이너가 정말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사실 아자르까지 발을 안 해도 돼요. 쿠르투아, 더브라이너, 루카쿠만 최정상의 폼을 보여줘도 막고 역습해서 골 넣을 수 있다. 게다가 역습하는 상황이 되면 루카쿠가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8강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8강 이상을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근데 그냥 객관적인 전력 그냥 저희는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예. 시나리오를 돌리는 거고 말 그렇죠. 그대로 예.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보면은 16강에서 탈락할 위험성이 높다에 그렇죠. 가깝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두 번의 대회가 황금 세대로서는 이제 좋은 결과를 낼 마지막 순간이었고 저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물었다. 예. 벨기에는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좀 이번 대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과연 카타르 월드컵 실제로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에서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